꿀. 자, 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내용이 조금 와닿죠. 이제 삼성전자 사요? 예, 하이닉스는요? 이런 내용인데 아마 사실 삼성이나 하이닉스란 기업을 분석을 하고 또 주가의 방향을 예측을 하고 움직인다는 건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기업의 어떤 실적이나 모멘텀만으로 움직이는 기업이 아니죠. 특히나 삼성전자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색다른 방법으로 최근에 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게 좀 줄어들었죠. 한 500만 주 밑으로 좀 내려가는 것도 있고 또 그런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 화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수급인데 수급이라는 게 이제 주체별로 매수 매도의 그 파워를 보여드리죠. 우리가 제일 항상 이야기하는 게 외국인 수급입니다. 외국인 수급인데 뭐 아직까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500만 주 팔다가 최근에 약간 100만 주 미만짜리가 잠깐 나옵니다. 뭐 약간 200만 주 밑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약간 주목되는 게 14일, 15일 정도에는 또 100만 주 정도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래서 큰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감소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고 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는 국내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좀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주춤했다가 다시 공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덜 팔고 연기금이 많이 사는 날은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오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너무 현상에 대한 분석이 되고, 근데 그걸 차치하고 가만히 보면요. 요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주식 선물도 있고 파생 상품도 있고 되게 많겠죠. 여러 가지 KRX 포함해서 인덱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최근 1개월의 프로그램 매매 동향인데 지금 보는 실선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고요. 요 막대 그래프가 뭐냐면 프로그램 순매수를 표시한 날입니다. 근데 그러면 요렇게 보면 요 날이 아까 봤던 10월 14일이고 오늘은 10월 23일인데 장 끝나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분명히 매수였는데 종가에 매도가 됐다 그렇게 데이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프로그램 매수는 오늘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장중에는 매수였는데 막판에 매도가 나온 거. 여기에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석을 할 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삼성전자 연속 순매도.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팔았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힘과 누적 최종 합산은 조금 성격이 다를 수는 있긴 있어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는 게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하면 하나의 이제 바스켓을 구성해서 그쵸? 바스켓 뭐라 그러면은 코스 비백 종목이라면 기계 로직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주식에서 가장 무서운 게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공격적인 프로그램 매도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 폭 자체가 최근 10월 접어들어서는 조금은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확연하게 조금 더 많이 포착되는 종목은 바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가 우리가 표면적으로 놓고 보면 하이닉스 이제 외국인이 사고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기금도 사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림도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고무적이겠죠. 실례로 잘 아시겠지만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미 최근 바닥 대비해서 뭐 15만 원 기준으로도 대략 40% 정도가 올라 있습니다. 5만 원 정도가 오른 거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놓고 보면 9월 말 저점 기준 했을 때 오히려 9월 말 저점보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한편을 놓고 보게 되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3배 정도 작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이슈를 빼고 나서라도 약간 코스피 200이나 인덱스 프로그램 매매 영향이 좀 덜하니까 오히려 상대적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예, 후반부가 들어가면 핵심으로 갑니다. 다른 걸 보게 되면 확실히 좀 다른 게 핑크색 그래프가 좀 많을 겁니다. 프로그램 매수죠. 예, 순간적으로 탁 들어올 때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내려가는 구간에서도 일단 프로그램 매도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들어온 날은 강했던 거고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도 다시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는 아주 미약하나마 조금 매수가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매수는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한국 정시 비중에 대한 이슈로 만약에 풀어본다면 충분히 이게
다음에 포즈를 넘어가는데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갑자기 왜 외국인은 프로그램 매수에 대한 영향도 좀 커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들었을까? 물론 움직이는 수급에는 직접 매수와 기관의 미수가 받침이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한 달 동안의 흐름에서 시장에서 가장 바뀐 게 뭘까를 봐봤습니다. 그건 바로 환율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최근 9월 이후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내린 이후부터 1,310원대 환율이 1,38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한 5.3% 정도가 절하가 됐죠. 쉽게 말해서 5.3% 정도가 환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달러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안 해도 5.3%의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환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거는 우리가 뭐 나빠서 꼭 환율이 오른 건 아니고 가장 출발점은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발 달러 강세에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미국발 달러 강세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일 겁니다. 9월 달에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렸지만 또 미국 선거에 따른 선거에 따른 불확실성 때문에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일본이 실제적으로 엔저 정책을 용인했지만은 그쵸? 엔저 정책을 어느 정도 이제 종식한다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로운 신임 총리가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엔화가 151엔까지 올라왔죠.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한편으로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환 차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은 그런 겁니다. 오히려 환율의 상승이 외국인들이 굳이 환 차익을 보는 관점에서 설령 삼성전자의 주가가 여기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환 차익 관점에서는 5% 이상의 환 차익을 보니까 굳이 무리해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논리냐 하면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과 저점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진행형이고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지만은 하이닉스의 주가만 보고 있으면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고점론은 결정적으로 레거시 반도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HBM 관련 고가격의 HBM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그리 영향이 없다는 것을 하이닉스의 주가와 엔비디아의 주가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 주가 반등의 트리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환율의 강세, 약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분들이 이 긴 영상에도 한 가지 캐치업 마크를 던질 겁니다. 그럼 환율만 계속 올라가면 나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린 요인은 뭐냐 하면 어쩌면 환율의 상승 자체가 한편으로는 주가 관점에서 외국인의 매도 강도를 둔화시켰다. 일단 그걸 포인트 잡으면 되고 그럼 삼성전자 주가를 가늠하는 거는 결정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둔화된 상태에서 매수가 금방 들어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는 둔화가 포인트고 역시나 공격적인 기관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지가 주가 상승의 반등 트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은 찍었지만은 속도가 더딘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잡아야 되고 다만 바닥은 좀 찍어간다. 그리고 속도의 문제를 넘어간 것은 바로 하이닉스가 그 중심으로 간다.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적으로 아까 봤던 화면에서 하나의 제가 비교 차트를 놓고 보면 주가 환율은 벌써 여기서 5%가 뛰는데 주가는 바닥에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빠른 환율의 반동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의 물량을 줄여야 될 필요성은 떨어졌다. 그렇게 보는 거죠. 논리는 여러 가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만 본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환 차익으로 인한 외국인의 매도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는 그림으로 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일정 부분 저점을 다지는 과정이 급격한 하락으로 이어져서 저점을 다지기보다는 완만한 상태의 저점을 다지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레 억측을 해보겠습니다. 억측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주식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그 방편을 한번 봐봤습니다. 환율. 감사합니다.